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시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루닛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공시로 나오게 될 거고, 이 실적에 대한 공시가 나왔을 때 저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수급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직까지 거래대금이 터진 건 아닙니다. 다만 최근 이틀 연속 연기금이 매도 금액 없이 매수로만 1,400만원, 1,600만원, 금액은 굉장히 미미한데요. 그동안에 굉장히 비어있던 연기금 수급이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다.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약간 금액이 늘어난 모습,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징적인 거는 없지만은 연기금과 투신이 금액은 미미하지만은 매수하는 모습이 보인다. 여기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까지 굉장히 커다란 신호가 나온 건 아니에요.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을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매출의 증가이고요. 2분기에는 루닛 스코프 매출이 좀 변동이 더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2분기 예상,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5억, 이전에 136억이었죠.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축소되고 있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커버리지하는 증권사가 많이 없습니다. 미래에셋증권하고요, 키움증권 신민수 연구원이 굉장히 열심히 커버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 나오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보고서 중 하나가 키움증권의 루닛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자, 이것도 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2분기 같은 경우는 예상으로는 65억 정도 마이너스 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더 폭이 크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만 봤을 때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이유를 뜯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기 보고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부분, 올해 26년도 예상 매출이 1,152억 원입니다. 1,152억 원이고 그 이전부터 매출액은 성장해 왔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 고정비 부담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의 볼륨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올해 2분기 실적 1분기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상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분기도 상회하는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회사가 예상하는 자금 수지 예상, 영업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에 대해서 유무상증자 공시하면서 발표했던 내용들, 이 내용과 1분기 실적의 차이 어떤 부분이 있었나, 그리고 2분기에는 어떤 변화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나, 이것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루닛이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예상치를 발표를 했었는데, 당시에 루닛 인사이트, 캔서 스크리닝이죠. 루닛 인사이트와 볼파라 매출, 여기에 190억 정도 회사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콜로지 같은 경우는 루닛 스코프예요. 용역 매출로 잡힙니다. 이게 27억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왔었나? 캔서 스크리닝, 이 분야에 있어서 210억 규모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루닛 인사이트 매출, 볼파라 매출이 나왔고요. 그런데 용역 매출, 온콜로지, 루닛 스코프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합쳐서 총 예상 금액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분기 루닛 스코프 매출 보면서 무엇이 좀 이상했냐면, 1분기와 2분기를 똑같은 금액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들어오는 돈을 그냥 2분의 1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로 나눴기 때문에 1분기의 차이가 2분기로 연결이 될 가능성, 저는 이것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실적 예측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뚜껑 열어보고 서프라이즈 나오고 쇼크 나오고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좀 특징적인 부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3분기는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83억 8,600만 원. 그래서 온콜로지 매출, 루니스코프 매출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거, 이때 시장이 좀 달리 바라볼 가능성, 이걸 열어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4분기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이런 변화의 폭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뭔가 커다란 게 하나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요. 우선은 2분기 매출 실제 발표치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루닛 입장에서 지금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는 매출의 증가도 있지만은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줄이느냐. 결국에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루닛이 지금 적자 상태인 거죠. 그래서 비용 효율화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 중이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온콜로지 매출이 또 늘어나는 게 있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좀 봐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가 또 기대해야 되는 부분, 루닛 같은 경우 주가 변동의 빈도수가 가장 많았던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학회, 학술지 연구성과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남아있는 학회가 무엇이냐, 루닛 인사이트 관련해서는요, 북미 영상의학회 11월 29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루닛 스코프, 이게 좀 주가에 대한 영향을 크게 주는 그러한 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럽 종양학회 10월 23일, 미국 면역 항암학회 11월 4일 이렇게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10월부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좀 해놓는 거, 이거를 저는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해서 계속 상승할 수만은 없잖아요. 주가는 언제나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 후 지지, 상승 후 지지, 이런 변동을 그립니다.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주봉 차트, 제가 어느 가격 구간까지는 좀 매물벽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주봉상 루닛의 주가입니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박스 쳐놓은 곳,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으로 횡보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였냐, 제가 동그란 원으로 표시해놨죠. 이때가 작년 하반기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던, 거래대금도 터졌던, 그리고 기관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던 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였었는데 이때 아스트라제네카 소식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 소식이 없으니까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성 못 잡고 계속 움직이다가 5월 초 권리라, 유무상증자 권리라 5월 4일이었습니다. 이때 공매도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를 보였는데 5월 달부터 시작된 게 뭐였죠? 반도체 쏠림 현상이었죠. 반도체 쏠림 현상이 5월 달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말 이후로 더더욱 심화된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팔아가지고 반도체 업종으로 계속 수급이 몰려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지받고 반등한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루닛이 상장 초기에 상승했다가 꺾였던 그 이전의 전고점 라인까지 딱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이 주가 급락 후 다시 반등하는 시기였었죠. 그러면서 저항 구간에 부딪혔는데 이 매물벽을 한번 보세요. 전체 놓고 보면은 굉장히 커다란 매물대였습니다. 이 매물벽 구간에서 11선을 저항을 맞고 한 이틀 정도 횡보 중인데, 이 구간에서 17,000원대까지는 좀 그래도 부담 없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소식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적도 열어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 중간에 또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매물벽은 소화해야 된다. 이런 매물이 어떤 매물이냐? 본전하면 팔아야지 라고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죠. 이때가 아직도 제일 많이 물려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항과 지지를 생각하면서 어느 가격대에 내가 좀 추가 매수를 하고, 아니면 어느 구간대에 약간 부분 수익 실현을 하고 매매를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 벤자민과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도 링크는 걸어놨는데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직접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플랫폼 안에 채널입니다. 신뢰도 있는 플랫폼이죠.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메인 화면이고요.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실시간 알림이 갑니다. 공지사항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벤자민의 소개, 그리고 이 채널에서 어떤 내용들을 제공하는지 그 예시 글 같은 경우도 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구독하는 방법, 투자 원칙, 그리고 제가 매수 의견 드리고 최종적으로 매도 완료한 종목까지 투명하게 공개를 해놨는데요. 여기 네이버 톡톡으로 구독 문의하기라고 있어요. 제가 링크 걸어놨는데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나서 판매자하고 톡톡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컨텐츠도 판매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톡톡으로 저에게 문의 주시면은요, 제가 직접 메시지를 받아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면 좋으냐, 루닛의 평균 단가를 톡으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단가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 그리고 매도 의견 이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